6월 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6월 달은 5주 경마이고요. 서울의 첫째 주가 일요 경마가 한 경주가 줄어들었습니다. 9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서울에 출전마들이 없으면서 부산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 경마하고 부산 경마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일단은 부산에 8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 조금 더 집중돼서 1호 경마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부산 경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족종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마도 방송 탄탄하게 또 1호 경마만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습니다. 더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 승부처 3개 중에 1개의 승부처를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 일요 경마에서는 4개 중에 2개의 승부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승식 39.배짜리 쌍승줄 일단 90배가 넘는 배당을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리면서 더 적중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더 완벽하게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경기 편성이 없습니다. 박성 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암말 경주 편성은 역시 암말들이 몸싸움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쪽에 2번마 I am the best, 여기에 외곽에 8번마 영원 포텐, 외곽 11번마 원더풀 패스, 이렇게 3D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외곽의 11번 원더풀 패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좀 더 계속적으로 빠지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최근 송재철 기술을 믿고 때릴 수 있는 기술 자체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안쪽에 2번마 I'm the best가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4번마 오큐슈라, 안쪽에 3번마 온평놀이,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2번마 아임드베스터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체중이 증가하면서 말이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최용곤 쪽에서 마방이 이제 100승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마필 자체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교도 상당히 잘 났어요. 꾸준하게 하고, 또 이현종 기수가 이런 마필들 지난번에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바로 때리는 마필들, 요거 이제 최용곤 쪽에서 마방이 상당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최용곤 쪽에서 마방에 이현종 기수가 탔던 마필들, 연타로 때리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쪽에 2번은 아이엠 베스트, 전개적으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모큐슈라, 요거 이제 복병마로 선택 없는 마필입니다. 목표로 꼭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마필은 이번에 계란형 큰고리제갈 눈가면을 신청하면서 장구의 변화를 주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 발주대 안에서 요동 기립하면서 뒤로 넘어갔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정우주 기수가 이번에 이걸 타고 있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10점 종호 쪽에서 마방에 능력 마필은 못 타요. 워낙에 장추월 기수도 있고 임다빈 기수도 있다 보니까 못 타요. 근데 이 정호이 쪽에서가 정호조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열심히 한다. 열심히 조교를 한다. 이 내용이 좀 태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성적을 내지 못했던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의 모습, 탐선 안쪽에서 모리를 마저 봤기 때문에 라스트에 걸으면 아무리 봐도 최선의 발걸음이지만 이번 경주 13초 6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여기서 2선, 3선 여참 선행도 가능한 만큼 4번 모큐시라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안쪽에 2번 I'm the best, 4번 모큐시라, 이두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성이 좀 일찍 넘치 승부수를 던지고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이 승부수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노리는 마필 자체가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무거워도 되고 가벼워도 되고
지난주 일요일 날은 상당히 앞선에서 게임이 끝났잖아요. 모리를 보충하면서. 이번에도 뭐 앞선에 끝나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모두 다 가능한 마필이에요. 일단 여기는 딱 정해져 있죠. 일단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당창낭봉 이 마필. 김철호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뭐 1300m 거리가 적정 거리인 만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근데 이 7번마 어메이지록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고민이 좀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무리 조교 때 약간 다운되어 있는 모습인데 스타트 중속 자체가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중속에서 조금 때렸을 때 말이 좀 반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 반응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고, 그 반면 이제 2주 만에 이제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인기 1위야. 이건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7번보다는 4번과 당창 남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7번은 어메이징 현장 컨디션을 보고 아예 잘라버릴 수 있겠지만 4번과 당창 남보는 일단 주력 막번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중부터 방송을 했는데 마무리 조교 때, 목요일 조교 때, 와, 말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판단입니다. 여기 뭐 압축해야 됩니다. 딱 3방의 막권으로 깔끔하게 이번 이경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공예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주 이런 경주 편성이 좀 의외로 좀 많아요. 일단 4번마 골드시대, 8번마 스팔타, 5번마 용암세상 이렇게 3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일단 4번마 골드시대가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는 거.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골드시대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상당히 잘생겼어요. 이 순말인데 엄캐체를 잡아다 보니까 혈통적인 기대치도 일단 높고요. 근데 마필 자체가 생김새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정도 잘생겼을까? 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세네 파워풀의 동생이거든요.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스팔타. 일단 지난번의 모습이라면 중속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이겁니다. 예전에 4월 7일 보면은 스타닝 챔피언 이런 마필들 다 이겼던 마필이면 댄싱 강자 이런 마필들을 다 이겼던 거예요. 3번하고 뭐 7번 이런 마필들을 다 이겨왔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은 보면 8번 스팔타가 가장 좋은데 이 스팔타의 단점은 뭐냐, 김효정 기수가 요걸 그냥 아예 밀어가지고 선행을 가면은 선행 장악해가지고 한 바퀴 잡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스팔타를 김효정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 그러면 조금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했다. 그러면 여기가 약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5번은 용암세상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으면서 지난번에 1130m 마지막 130m한테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스팔타, 7번마 댄싱 강자, 4번마 골드시대 이런 마필들이 엄청나게 앞선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암시대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가면 되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인기마답게 컨디션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5번 용암세상 이 마필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과 골드시대는 지금까지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8번과 스팔타 역시 외곽에서 무빙을 땄을 때 모래를 안 맞으는데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경기 편성입니다. 지금까지는 5번 용암세상 연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비기너지를 빼놓고는 나머지 8마리 같은 경우는 다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을 맞았습니다. 자, 일단 2번마 슬램드래곤, 얘가 이제 배당 마필입니다. 지금 거의 뭐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 승급전 국리선 5등급 경주에 출전하면서 조교의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마필이 호흡기 질환도 있었고 약간 이제 파인기도 있다 보니까 조교를 거의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김태훈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오랜만에 마무리 조교까지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빠른 마필로 따지면 여기서 6번 마 글로벌 진격하고 7번 마 매니참 이 두 마필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 6번하고 7번이 그렇다고 온사이드의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이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만 이번 마 슬램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김태훈 기수 계속적으로 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페어 조교를 상당히 잘하고 나오고 있어요. 컨디션 자체가 예전하고는 확연히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가장 많았던 마필로 판단돼요. 이번 마 슬램 드래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6번 마 글로벌 진격도 괜찮습니다. 이 글로벌 진격도 제가 봐서는 이번에 딱 찬스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마필인데요. 일단 이 마필도 좀 앞선에 좀 더 움직여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중속에서 강하게 밀었을 때 선두권은 좀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인데 일단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예전에 57에 짊어지고 뛰어봤고 56.5도 한번 뛰어봤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 좀 진이겨서 좀 앞선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용근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좀 앞선에 붙어갖고 해결을 하려는 기술이기 때문에 6번과 글로벌 진격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2번만 슬램 드래곤 이 마필을 한번 현장에서 파악하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2번만 슬램 드래곤 이 마필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1번마 온두펄 스위티. 오, 말은 괜찮습니다. 애가 지난번에 약점프하면서 늦어버렸고 중속에서 엄청나게 마리냐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끌고 가는데 그걸 딱 잡고 레이스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3코너에서 약간 튕겨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끈끈하게 일단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은 이 3월 30일 경주 때는 신영철 기수가 진 이겨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죠. 지난번에 5월 5일 경주 때는 상당히 주로 빠르기가 이어서 엄청났는데 그때 이현정 기수가 스타트에 실패하는 바람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막 밀고 앞에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딱 잡고 레이스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 한 발을 봤는데 말은 괜찮습니다. 온도펄 스위트. 일단 운이 좀 따라야 돼. 기수가 얼마만큼 잘 컨트롤 하느냐. 4코너까지 얼마만큼 힘한 배를 하고 잘 와서 라스트 한 발을 때리느냐. 이게 중요한 마필이고요. 5번마 청량산. 지금 이제 1300m 거리가 늘어났는데 일단 이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한다는 게 요게 약간 걸리는 부분인데 구절부에 약간 찰과상에 있으면서 약간 늦어진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마린 사이즈 자체는 또 괜찮아요. 레이스 흐름상. 자, 제가 여기서 보는 마필은 7번만 매직 스트롱이 되겠습니다. 7번만 매직 스트롱.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토아로 기수도 면허가 이제 열마까지 돼 있는 상태고 다비드 기수는 6월 말까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끝나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박병훈 기수가 이번에 이제 교관으로 갑니다. 이번 주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기승이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면허가 이제 없어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박병훈 기수가 공채 시험을 하고 떨어지고 이번 올해는 또 붙었어요. 이 교관 시험에 이제 훈련원에 이제 교관으로 하는데 빅토르 기수도 이제 열심히 타줘야 됩니다. 용병 기수가 6월달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안 타면 안 되잖아요. 7번 매직 스토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곽에서 무빙을 떼우면 됩니다. 빠른 마필이 3번마 글로벌 코디와 여기에 5번마 청량산 이 마필 둘이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들 2마리 정도 보내놓고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두권에 붙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매직 스트롱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스위트는 현장에서 이제 컨디션 자체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7번마 매직 스트로 이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볼게요. 일단 편성 자체가 8마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만났어요. 기본적으로 29초대까지는 띄워줄 수 있고 지난번에 1번 27초대를 띄웠는데 이거는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앞에 가는 마필들이 뒷심 자체들이 계속 또 무너졌던 경기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7번마 매직 스트로 이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8번마 킹칼레를 방송에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일단은 1200m 경주 편성인데 야, 번호가 조금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번호 자체가 너무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4번마 예수리아가 선행을 갈 겁니다. 진이겨서 지난번에도 진이겨서 김용곤 기수가 전 구간 앞선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5번마 금세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8번마 킹칼레가 얼마만큼 따라 붙느냐가 중요한데 게이트 조건이 너무나 외곽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 좀 안쪽 게이트였으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곽 게이트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놓고 때린 충막감은 6번마 벨럭스 보이를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얘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모래를 안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위전도 임기훈 기수가 탔을 때 스타트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 주행검사 때 스타트 보니까 중속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밀면 밀 대로 쭉쭉쭉 나가고 다시 외곽으로 빼가지고 다시 추입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약간의 여유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4조 마방에서 이적했던 마필들이 다 잘 뜹니다. 리카드 쪽에서 마방에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 1분 1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모래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정정희 기수가 모래를 피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해요. 정정희 기수의 머리 피하는 기술은 거의 서울경마장에서 탑3 안에 드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마 벨록스 보이 1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 이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토스카이가 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 다음에 외곽이 8번마 스페셜 힐도 인기마로 팔리고요.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토스카이, 스페셜 힐, 두 마필이 팔립니다. 1번마 토스카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채찍 시 약간의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채찍을 때리는데 꼬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정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정력은 마필에 대해서 엄청난 겁니다.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은 맨날 착승권만 진입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4월 6일 경기도 보시면 하지만 히든 블레이드한테 2분의 1맛이 졌거든요. 그 다음에 파인팜, 금성 크라운 이런 마필들한테 이겼어요. 근데 그 레이스 보면은 약한 레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취입 타임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채찍까지 때리는데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놓고 때리면 안 되고 주력 막군도 아니고요. 8번마 스페셜 웰도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맞아 있습니다. 레이팅 40점이기 때문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취입 자체가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지만은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승급전에 외곽 1600m의 외곽 게이트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여차하면 여기서 앞선에 장악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이 마필이 자체가 8번 스페셜 1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전개 자체가 너무나 그냥 껍데기를 그냥 다 벗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 여유를 보였지만 주로 자체가 다 간지 가벼웠잖아요. 자, 그렇다면 1번과 8번의 막공은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직전 경기 모습을 보니까 야 이제 뭔가 잡혀가는구나. 기본기가 잡혀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맞게 잡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승부 타이밍도 너무 조금 좀 아쉬웠어요. 이번 전경주 두 번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이 나와 있는 경주죠. 2번마 바주카보이.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 선입, 외곽 모두 다 가능한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전개도 가능하고요. 직전 경주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니까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2번이 선행 가는데 6번은 서울돌풍만이 옆에서 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견줄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 2번마 바주카보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제가 봐서 말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정정희 기수 같은 경우는 앞선에 가는 거 상당히 잘하고요. 직전 경주 이 바주카보이가 스포조기가 2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포조기를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주행 불량기에서 재검을 외삭기를 보였는데 지난번엔 선행을 가는데도 외삭기 이런 사인기가 전혀 안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1700m의 안쪽 2번 게이트라면 굳이 이런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밀어서 앞선에 그냥 붙으면 됩니다. 2번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하겠고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7번마 정상럭키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축으로 정상럭키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상럭키 1700m에서 앞선에 붙으면서 127배 엄청난 큰 배당이 터지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연타로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7번마 정상럭키를 보냐면 5번마 음성파워, 4번마 동행포스트 이 두 마필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잖아요. 5번마 음성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머리를 진짜 적응하면서 정말 열심히 타졌어요. 김철우 기수가. 근데 이번에 이제 부담량이 56인데 지난번 똑같아요. 근데 승급전에 맞으면 이런 마필들은 부담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능력마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 파워가 지난번보다 딱히 좋아져 있는 것도 없고요. 4번은 동행포스트도 약간 이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좀 더 올라와야 돼요. 근데 타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54초대예요. 지난번에 주로 빠르게 4였는데 주로 빠리가 7일 때도 일본 54초대를 뛰었어요. 근데 주로 빠리가 4였는데 지난번에 54초 9를 뛰었다는 거죠. 더 못 뛰었어요. 주로 자체가. 그러니까 무거운 주로에 좀 더 뛰는 마필인데 지금 주로 자체가 건조 주로의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7번마 정상럭키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다. 8마리 단출한 경기 편성이고 직전 경주부터 호전되어 있고 일단 4세 마필들이 호전되어 있을 때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7번마 정상럭키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다. 정우주 기수가 상당히 강한 훈련을 서울경마장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7번마 정상럭키 요거 2번 7번 쪽에 한번 포커스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히어로파이터, 7번마 하이그랜드, 8번마 점순이고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인기의 마로 팔립니다. 2번마 히어로파이터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4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정말 최선의 승부를 했습니다. 임기훈 기수가 3번의 경주에서 하나도 하자 없이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그냥 정말 이 말이 히어로파이터에 대해서 남긴 껍데기를 벗겨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지난번에 강풍마 정상에이스하고 같이 뛰었는데 착차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왼쪽 채찍을 때리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기훈 기수가 왼쪽 채찍을 때렸을 때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은 아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1800m 경주 편성이잖아.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1300m, 1400m라면 힘으로 뛰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봐서는 딱히 라스트에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딸려요. 7번 하이그랜드 지난번에 힘있는 걸음을 보여줬죠.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가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미리 떴습니다.
미리 선두권에 치고 나오고 미리 한 템포 뜨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근데 라스트에 안으로 기댔습니다. 안으로 기대면서 왼쪽 채찍을 때리면서 뭐 진짜 뭐 정말 이 땡겨가면서 안으로 기대는 걸 잡아가면서 땄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한 템포 빠르게 추입을 할 겁니다.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오려고 너무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때 상대마들이 그걸 놔두겠냐. 8번만 점순이고 일단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일단 지난번에 사이즈들을 보면은 뭐 강한 상대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뭐 잘 뛰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딱히 막 그런 느낌 자체는 없어요. 자, 여기 2번, 7번, 8번 인기만 놓고 때리지 않을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점순이고도 뭐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입니다. 승급전에 맞으면서 상대들이 강해졌죠. 근데 이 세 마필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제가 와서는 전개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타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타줬던 부분이고 이번에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느린 레이스에서요. 이번만 히어로 파이터가 완벽한 선행형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 옆에만 딱 붙으면 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배당을 노리는 마필은 5번마 BJ 스톰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컨디션 자체가 많이 끌어올렸고 역시 뭐 정정희 기수가 지난번에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서 정확히 앞선에다 갖다 딱 들이대 주더라고요. 이번 경기도 뭐 빠른 마필이 10번마 히어로 사랑이 가장 빠릅니다. 10번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6번마 골드파워, 9번마 음파 챔피언 이런 마필들이 세 마필이 빨라요. 여기 7번마 자이언트 펀치도 약간 빠르잖아요. 근데 이 마필들이 앞선에서 쭉 가요. 다 싹 갑니다. 그러면 뭐 6번도 가고 뭐 외곽에 10번도 가고 다 가요. 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오수철 기수, 김하연 기수 이런 기수들이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입니까? 절대 따라가는 기수 자체들이 아닙니다. 이 기수들은 모두 다 앞선에서 죽더라도 앞선에 죽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마필이 5번마 BJ 스톰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1200m 경주 편성에서는 뭐 4선, 3선 이렇게 붙으면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1400m였는데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속도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타면 돼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2번만 행복한 몸박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는 약간 좀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4월 27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조재로 기수가 전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5착을 왔는데 착차를 보십시오. 착차. 이착마하고 1마신 차이도 안 납니다. 1마신 차이도 안 나요. 제가 봐서는 그냥 한 템포 빠르게 때리면은 충분히 이번에 추입도 가능하다 판단돼요. 주로 자체가 전반부에 중반부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로 자체가 약간 무겁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복한 문박을 놓고 한번 때려보겠고 만약에 주로 자체가 가볍다 생각하면 5번마 BJ 스톰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번마 자이언트 펀치, 6번마 음파 챔피언, 11번마 아침 동작 다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에 일단 접종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1번마 특급대로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편성은 1600m 경주 편성인데 이 특급대로 같은 경우는 1400m에서는 정말 잘 뛰는 것 같아요. 1200m하고 1400m는 정말 잘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서 8마리뿐이 뛰지 않아요. 팬덤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고 특급대들은 지금까지 뭐 앞마리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체중이 쭉쭉쭉 빠졌다 또 쭉쭉쭉 불었다 뭐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밑상에 성공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영 조교사의 맞방의 마필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6월 말까지만 뛸 수 있는 거죠. 5주 경마이기 때문에 특급 대료가 이제 이번 주에 뛰고 나서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뛸 수도 있어요. 조교사가 욕심이 있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말 컨디션이 이상이 없으니까 쓴 거거든요. 일본의 특급 대료는 이번에 무조건 승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어요. 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영조 교사하고 이혁기수하고 부자지간이잖아요. 근데 이거 상금 무조건 보라야겠잖아. 1등 상금이 4,950만 원입니다. 승부는 무조건 필연이다. 1번만 특급대로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터지면 3번만 문학보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계속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역시 추이 타이밍이 매번 문제죠. 한테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7번마 신압특속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3번마 문학보스가 세 번째 정도 요 정도 따라붙으면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최근 약간의 조교 때 약간 농땡이를 많이 부리거든요. 좀 일찍 나와서 조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3번 문학보스가 3코너 중반부터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입을 하는 바람입니다. 3번 문학복수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수홍 토요경마 열심히 준비했고 제주경마도 제가 한번 더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주경마 같은 경우는 분석보다는 약간의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면은 제주경마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경마도 최대한 정보를 끌어올려서 한번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낮 시간대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정말 차가운 음식보다는 약간 서늘한 공간에서 음료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수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